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운민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경인별곡. 팟캐스트 여기저기 거기에 진행자 운민 여행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운민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개국 2주년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3년째를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우리 운민 작가도 처음부터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일 네네. 오래된 패널이세요. 네. 아, 그런가요? 난공불락입니다 거의. 맞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나 많이 흘렀네요. 세월. 2년은 세월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났죠. 네. 예. 계속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없죠, 그죠? 2년 동안. 어... 이윤아 씨 제외하고 아니, 우리 솔 작가님 나머지 또 다른 프로그램엔 있지만 네네, 그쵸 맞아요. 패널분들 중에는 거의 가장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요? 어. 네. 아이 또 할 얘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언제 다 푸나 걱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가 그래서 세 번째 봄을 저희와 함께 맞이하시는. 네. 네. 봄 하면은 또 어떻게 뭐 생각하는 여행 작가로서 아무래도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꽃철이라 도교 작가분들이 지방 곳곳을 취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꽃 취재를 갈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꽃 특집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주제로 한번 길게 한번 끌어가는 것도 어떨까 좀 세심하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인물 같은 거 하나 선정해가지고 예. 경기도와 연관 있는 뭐 인물도 살펴보고 그와 연관되는 장소들도 한번 찾아가 보는 예. 그것도 청취자들 반응이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는 특집이 있으면 네. 뭐 문자나 댓글로 얼마든지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준비가 다 가능하니까요. 인물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도 좀 되고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한 인물을 들고 왔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건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하면은 김홍도 아니겠습니까? 조선 그래서-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 네. 예.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방고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리고 서양 화가들의 뭐 생애라든가 그의 작품들에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단원 김홍도 하면은 뭐 풍속화 몇 점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지 예. 그의 일생이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김홍도라는 사람이 경기도와 상당히 또 연관이 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이번 시간에 빌려가지고 가볍게나마 김홍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경기도와 김홍도, 그럼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출생지이자 그의 호가 단원이잖아요. 이 단원이라는 곳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혹시 단원구의 단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네. 와. 그가 젊은 날 태어나서 젊은 날을 보냈던 곳이 안산이고요. 그리고 이 김홍도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은 화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왜 유명해졌냐면 세변이나 임금의 어진을 그렸고요. 근데 김홍도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천재다.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풍속화로만 알고 있지만 궁중 기록화, 신선도 그리고 진경 산수화, 호랑이 그림까지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모든 작품을 원숙하게 수행한 대단한 화가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김홍도의 일부밖에 지나지 않아요. 예. 정말 엄청난 화가거든요. 예. 알면 알수록 예. 그런 분을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죠. 예. 김홍도 아무래도 우리 그 교과서에 있던 그림 정도만 사실은 저희 아는데 아니 우리 운민 작가 얘기한 대로 뭐 반고우전이다, 뭐 클림트다 이러면 보러 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가들의 작품을 보러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의 열지도 않고 맞아요. 어쩌다가 한 번 열리면 그래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세요. 왜냐하면은 그 신윤복 선생님 있잖아요. 혜원 신윤복 그 바람의 화원이라는 드라마가 대박을 친 이후에 네. 그 신윤복과 김홍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아까 언급했던 방고라든가 뭐 크림트, 모네 이런 화가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관심도가 많이 적은 것은 네.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폄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게 된 이유, 그러니까 잘 홍보가 안 된 이유, 그건 뭐라고 보세요? 당연히 우리나라 미술사의 교육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대부분 다
정치가 대부분이잖아요. 가장 큰 비중을 따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카라바조라든가 다른 화가들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러 가면서 이 화가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우리나라 김홍도의 작품 몇 점만 이렇게 던져두고 네. 단순히 국사 암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김홍도에서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 들고 왔는데 예. 이 안산이 지금은 사업도시잖아요. 반월공단 있고 그쵸. 시화공단 있고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으로 치자면 홍대와 같은 입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핫플레이스. 네, 문화의 중심지였던 거죠. 이 안산이 서울하고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예.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예.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관직에서 일단 물러나던 양반들이 다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 아, 네, 네. 그래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네네. 낙향하지 않고 한양을 동향을 살피면서 이 살던 곳이 또 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당쟁에서 패하던 뭐 남인이라던가 여러 문인들이 이곳에서 활동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 중에 성호 이익 선생. 이분이 안산을 무대로 활약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김홍도 선생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강세한 선생 그리고 여러 이제 화가들이 이 안산을 거점으로 활동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균와 아집도라는 그림인데 네. 균와라는 이제 안산에 살던 문인이 주체를 해서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모여가지고 일종의 모임을 가졌던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김홍도 선생이 왼쪽 끝에 예. 그 그림이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통소라는 악기를 이제 불고 있어요. 아, 보여요. 네. 예. 저 작가님 조금 저 사진을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네. 채북 선생 이분도 되게 유명 화가인데 이 채북 선생이 바둑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스승님이었던 강세한 선생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렇네요. 그 옆에 이제 거의 그림이 지어졌지만 심사정 이분도 조선 후기의 위대한 화가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17세기 18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예. 김홍도가 이제 젊은 날에 이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조용필 선생과 최민식 선생이 이제 바둑을 두고 있고 지드래곤이 옆에서 이제 악기를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정도로 안산이 예전에는 대단한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그거 이 그림을 김홍도 선생 김홍도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그린- 강세한 선생과 여러 화가들이 예. 합심해서 이제 그린 거죠. 같이 만든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기념비적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얼굴은 본인이 그린 건가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면 좋을 텐데. 네, 기록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 예. 근데 김홍도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기록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선의 임금의 얼굴 용안을 3번이나 그렇게 오형 화사였기 때문이죠. 정조? 정조, 영조. 영조 이런- 때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벼슬살이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승정월기에 김홍도에 대한 기록이 풍성하게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안산에서 뭔가를 이제 좀 때를 기다리면서 네. 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이 발달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 김홍도 아까 단원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거기 계속 정착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김홍도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이제 안산 단원 일대인데 그 노족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예. 수리산이라고 경기도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수리산의 봉우리가 그 노족봉에서 끝나거든요. 그 노족봉 일대가 지금 송포동입니다. 송포리라 불리던 그 동네인데 예. 그곳에 지금은 다 메워졌지만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호수처럼 잔잔해서 마을 사람들은 소호라 불렀습니다. 그 소 지나서 그 노족봉 중턱 일대에는 박다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 박다나무 아래에서 그 유명한 문인들이 이 모임을 가졌던 거죠. 예. 그곳이 바로 단원이었던 겁니다. 박다나무 숲이라고 해서. 그 단원 옆에 또 당구라는 불리는 언덕이 있었는데 예. 김홍도가 한 가지 호를 썼던 게 아니라 처음에 소호라는 호를 썼고 그 다음에 단원이라는 호를 썼고 예. 마지막에 당구라는 호를 썼습니다. 모두 안산과 관련된 지명인 거죠. 예. 아 그렇게 원하면 쓸 수 있는 거군요. 네, 호는 어. 얼마든지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윤아 씨는 호 없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죠. 보통 자기가 살던 어. 집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예. 아. 그리고 보통 다른 얘기긴 한데 호 같은 경우는 본인을 약간 좀 겸손한 의미에서 좀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자라고 해가지고. 그건 자아요? 네, 달라요 좀? 좀 다릅니다. 어. 보통 당호라 해가지고 집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산다. 그러면은 수원 여기가 인계동이잖아요. 그러면 인계동에 산다 해가지고 여보게 인계 거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던 안성댁, 거예요. 개성댁 이런 거군요. 약간 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등골댁. 진주댁 뭐 이런 네.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 김홍도 선생 이 조선 후기 뭐 당연히 당시에 그 정조의 좀 후광을 입고 좀 많이 와줘 대단히 높은 그 뭐 저기 그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네네. 좀 더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김홍도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강세왕. 네. 강세뿐만 아니라 심사정 선생도 나중에 스승으로 모셨거든요. 예. 아 저기 아까 나와 네. 있는.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신분상으로 차이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화가는 크게 신분이 두 부류거든요. 첫 번째는 뭐 겸재 정선이라든가 광세왕 선생처럼 사대부 집안이 이제 관직에 나갈 길이 끊기자 이제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명성을 드높였던 경우도 있고요. 예. 김홍도나 뭐 신유복처럼 중인 신분으로서 나중에 이제 궁중 화가였던 도화서에 들어가서 그렇게 명성을 드높인 경우도 있는데 양반들을 이제 스승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하니까 양반들이 그 등용을 한 거군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총애를 했냐면은 강세왕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김홍도한테 가르침을 전했고요. 보통 자기가 스승을 이제 제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다른 스승을 잘 소개시켜주지 않잖아요. 자기 강세왕이 자기가 김홍도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만으로는 이 김홍도 완전히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던 사람이 바로 심사정 선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홍도가 도화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이 도화서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세습 가문이 있어가지고 예. 그들만의 카르텔로 단단히 다져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강세 선생이 추천을 해가지고 김홍도를 이제 도화서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근데 보통 도화서에 들어간다 끝이 아니라 1방, 2방, 상방으로 나눠줘가지고 2방, 상방은 이제 사대부들의 이제 주문을 이제 수용했던 그런 그림을 그렸던 곳이고 1방이 왕실 어진을 그렸던 그런 곳인데 1년 만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1방으로 승격이 되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영조의 어진을 그리는 작업에 예. 등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게 바로 김홍도 선생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뭐 양반가의 스승 덕분에 또 나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벼슬까지 얻게 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 보통 어영 화사를 해가지고 임금의 어진을 그린 다음에는 벼슬 자리를 하나씩 주거든요. 처음에 김홍도가 이제 몇 번의 벼슬살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벼슬을 얻었던 게 자기 고향에서 어물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직책을 거둔 게 이제 첫 출발이었습니다. 어색하다. 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잡일을 좀 많이 했죠. 그 맞아요. 정확하게 그 기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생애 마지막이 꼬이게 됩니다. 아 그래 말년이 안 좋아요? 네, 김홍도 선생이 말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왜요? 이건 나중에 그래요?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할 얘기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때 처음에 양반들이 중인들이 이제 관직에 들어가면은 그렇잖아요. 뭣도 모르는데 관직에 대해서 얘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 경영 시험을 봐요. 처음에 김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파직이 한번 됐다가 다시 절치부심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관직에 들어가면서 양반들의 견제를 수없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랬다가 그러면은 계속 당분간 뭐 탄탄대로 가나요? 아니면은 일단 정조 임금이 김홍도 선생을 워낙 총애하셨어요. 그 왜 좋아한 거예요? 일단은 중간에 로맨스가 진짜 아주 대단해요. 일단 정조 임금은 실력이 뛰어나면은 그 기천을 가리지 않고 다 등용하는 편입니다. 뭐 서얼이든 뭐 상인이든 뭐 일반 무반이든 뭐 중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 김홍도 선생이 워낙 또 그림에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대규모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김홍도를 적극 활용해요. 뭐 대표적으로 자기의 어진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수호화성을 나중에 건설하잖아요. 예. 그때 뭐 설계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용주사의 뭐 불화라든가 아니면 병풍이라든가 이런 작업들 다 참여시키고 예. 심지어는 나중에 일본 대마도에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공부해 와라. 대마도 지도를 몰래 그려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김홍도가 대마도 건너가기 직전에 좀 기록이 사라지는데 그때 일본의 천재화가가 한 명 등장합니다. 도슈사이 샤라쿠라고 일본의 유명한 우키요의 화가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화가가 그 김홍도가 사라졌던 몇 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기록이 사라지거든요. 이 화가가 나중에 또 방고라든가 뭐 유명 프랑스 화가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 이분과 김홍도가 동일이라는 썰도 있었습니다.
아, 재밌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 네. 시기가 딱 맞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대마도에 건너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좀 다시 나와가지고 예. 아니라는 썰도 있었는데 어. 그런 썰도 이제 도는 거 보면은 참 김홍도 여러모로 우리를 좀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당시 외죠. 그 양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도슈샤이 네. 샤라쿠. 샤라쿠. 쓰기도 어렵네. 샤라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예. 그럼 이게 조금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김홍도가 이제 큰 벼슬을 하게 돼요. 중인으로서 이제 가장 오를 수 있는 큰 벼슬이 종유품이거든요. 예. 그 지금의 충청북도 괴산 쪽에 그 영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영풍의 사또르진입니다. 영풍 현강.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네네. 오르고 얼마 안 돼서 그 민가 채집체가 이제 불에 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의 구휼민에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휼을 했는데 이게 또 한번 탄핵을 당하게 돼요. 아, 거기서 탄핵이 그때도 탄핵이 있었구나. 예. 네, 사사월이 그 쌀을 썼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년에는 이제 흉년에 드는데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구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빌미를 잡힌 게 된 게 있어요. 사사월이 이제 자기가 현감의 자리에 있는데 고을의 노처녀들과 과부들한테 중매를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양반 사대부들한테는 이거 또 안 입고 와 버렸던 거예요. 그죠.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또 좀 문제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보통 향리 집안 이방들이 있잖아요. 거기 실무진들하고 김홍도하고 이제 갈등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인이잖아요. 예. 뒤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조 있잖아요. 정조. 정조는 너무 먼 거고 그래요? 중인이잖아 어쨌든 뒤에 사대부나 아니면 유명한 유력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향리들은 이제 김홍도를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못 가서 이제 파직이 되고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림을 마음껏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가 이제 말년쯤인 거예요? 이제 거의 말년 50대가 다 된 거죠. 예. 이제는 말년을 이제 얘기해 주셔야 말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네요 벌써. 그래서 김홍도가 나중에 정조가 죽게 되고 이제 자기 사치를 많이 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이제 꽃을 많이 사면서 이제 사치를 많이 부립니다. 수중에 있는 가산도 거의 다 떨어지고 네. 이제 천시가 알게 되고 폐병을 앓게 돼요. 너무 춥잖아요 서울은. 그래서 겨울에 이제 전주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전주 관찰사였던 그 사람이 김홍도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화가 김홍도가 굶주리고 병들어 먹을 것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제주가 훌륭한 사람인데 공군함이 이와 같은데 조선의 인재가 살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김홍도가 이제 폐병도 걸리고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이제 자조하면서 이제 그 초가집이 그려져 있고 그 초가집에 이제 김홍도 자신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이 왠지 쓸쓸해 보여요. 네, 얘기를 맞아요. 들어서 그런지. 이 그림이 이제 추성부도라고 가을에 떨어지는 그런 그림인데 예.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이제 가장 아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있고 그래요? 이때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아들한테 나의 병세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에 말했다. 너의 월사금, 너의 과외비는 보낼 수 없어서 탄식한다. 정신이 어지러워 쓰지 않는다. 이런 기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김홍도의 기록은 그렇군요. 사라집니다. 아니 그럼 오늘 보여주셨던 두 개의 작품은 저희가 실제로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추성부도는 그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할 때 몇 차례 전시가 되었고요. 예. 아마 이제 이건희 컬렉션이 끝났으니까 나중에 또 미술관이 개관하면은 저희가 또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나무 이파리도 없고 너무 네. 쓸쓸해 보이는 그림이 좀 김홍도의 마음이 좀 말년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말년이 좋아야지 인생이 좀 마무리가 또 좋을 텐데 좀 아쉽네요. 우리가 이제 김홍도의 일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흥미롭고 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생사를 다 보여주는 이런 인물인데 좀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소재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안산에서 우리 김홍도의 작품이나 이런 그의 뭐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 어디 있어요? 일단 김홍도 테마길이 조성돼 있어요. 노족봉 일대 이제 테마길이 조성돼 있는데 네. 김홍도 미술관에서 시작해서 이 노족봉 공원을 지나쳐서 단원 조각공원 그리고 송호 이익 선생의 공원을 지나서 청문당으로 이어지는 5km의 거리입니다. 예. 이곳이 이제 김홍도뿐만 아니라 성우 이익의 흔적도 만날 수 있고 예. 이 청문당이라는 이제 한옥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이곳이
강세현 선생이 처가였어요. 원래 강세현 선생 집이 서울이었는데 예. 나중에 낙향을 해서 살던 곳입니다. 아. 소년 김홍도가 강세현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예. 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는 그러면 차 가지고 가도 주차할 데가 있어요? 아니면 좀 걸어 다니는 김홍도 게? 미술관에 주차할 때가 많습니다. 아. 거기서 주차를 하고 5km 걸어 가셔서 나중에 대중교통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그거 유나 씨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왜 자꾸 차를 아니. 이용하려고? 아이들도 가는 이제 맞아요. 어른들은 네. 물론 5km 충분히 걷지만 저희 방송 들으시면 또 아이들이랑 가시는 분들 맞아요. 있어서. 중간중간에 포인트만 가셔도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김홍도 미술관에 다양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노족봉이 있어요. 예. 여기 또 인공폭포가 또 흐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예쁘겠네요. 저는 근데 그 최근에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그 안산의 맛집에 가족들과 가려고 그 저기 안산의 볼거리 먹을 것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안산의 그 볼거리를 검색을 해도 김홍도 얘기는 없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노족봉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김홍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김홍도 미술관이 지금 현재 이제 상설전으로 그 진범 6점을 이제 전시했다가 지금 철수를 했고요. 네. 복제본 20점을 이제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원 풍속도처 뭐 씨름이라든가 무동 같은 그림을 이제 만나볼 수 있고요. 보통 이 단원 풍속도처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긴 한데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안산에 제가 알기로 경기도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거랑 다른 거죠? 그 경기도 미술관 안에 속해 있는 게 김홍도 미술관이에요. 아, 그 안에도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홍도 미술관이 김홍도만 전시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대 미술 전시회도 이제 같이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무료입니까? 전시에 따라 달라요. 아이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김홍도 예. 상설전은 무료입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0429번님도 안산에서 김홍도 화가님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시는 잘하네.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너무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신윤복 선생의 그림이 최근에 좀 주목받았을 뿐이지 음. 사실 진정한 천재는 김홍도 화가거든요. 확실히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서양의 원근법까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네. 동양화와 서양화의 점점만 모아놓은 아. 그런 화가라 저는 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그 5km 코스 다니면서 그래도 먹거리도 좀 중요하잖아요. 어디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그 안산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네. 그 로데오 거리만 맛집이 많은데 뭐 가볍게 얘기하자면 거기 솥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솥밥. 맛있겠다. 네. 근데 솥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솥밥이 아니라 약간 일본의 덮밥과 솥밥을 이제 합친 형태로 이제 퓨전 음식이에요 일종의. 네. 거기 또 꼬바로우가 또 맛있기 때문에. 어. 근데 거기가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미리 어플이나 이런 걸로 예. 좀 대기를 걸어놓으시면 좀 가기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솥밥 그 로데오 거리에 있는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1인분씩? 네, 1인분씩. 솥에다가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아, 저는 여기까지? 여기 음식점 이름은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첫 그게 제일 글자라도 궁금해. 첫 글자. 네. 네, 중입니다. 중 알겠습니다. 12곡에 12곡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경인별곡 운민 작가 함께 했고 예, 말씀하시죠. 근데 3523번님이 급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 주셨으니까 네. 화성시에는 미술관 등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문자 주셨거든요. 화성. 그 화성 하면은 저는 소마 미술관 어. 한번 가보시라고. 소마 미술관. 네. 뭐가 좋아요 거기? 거기는 그 전시 그 방식들이 되게 독특하고 건축물 자체가 특이해요. 아. 용주사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마미술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요. 오늘도 경인별곡 우리 운민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